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 이후에 이 토트넘의 공격진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디 애슬레틱에서는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토트넘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브래넌 존슨이 과연 답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놀라운 논란에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 후에 이 토트넘의 레벨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는 사실 많은 사람한테 놀라운 논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확실하게 포스테코글루가 핀포인트 딱 집어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발전해야 된다. 그 부분이 뭐냐면 놀랍게도 공격이었습니다. 수비는 나쁘지 않은데 공격 같은 경우에는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raise an eyebrow, 살짝 눈썹을 들어올리다. 어떤 느낌이죠? 약간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10경기에서 22골이나 넣은 팀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많은 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펴보면은 최근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승점 26점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골을 22골을 기록했습니다. 실점 9골.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23골을 득점했고, 아스톤 빌라가 26골을 득점했고, 리버풀이 23골을 득점했고, 뉴캐슬이 26골, 브라이튼이 23골. 토트넘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팀은 총 5팀이고, 그리고 맨시티가 22골로 토트넘이랑 동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하로는 거의 뭐 쳐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8위인 맨유만 해도 지금 11골밖에 못 넣었거든요. 뭐 맨유가 좀 요상한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이 밑으로도 사실은 20골 이상 득점한 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탑 7팀만 보면은 일단 20골 이상을 득점하고 있는 팀들이 상위권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 토트넘의 공격력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이유가 있죠. Spurs have been clinical rather than supremely creative. 완벽하게 뭐 창조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확실히 간결하게 정확하게 피니시를 하는 거에 초점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토트넘의 골 기대값 자체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토트넘이 기록한 골 기대값 전체의 값은 17.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사실은 22골을 넣은 거니까 확실하게 above average, 평균보다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할 만합니다. 토트넘이 찬스를 잘 못 만들고 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벌써 24개째를 만들고 있거든요. 브라이튼이랑 뉴캐슬이 27개를 만들고 있고, 이 두 팀 외에는 토트넘보다 더 큰 찬스를 많이 만들어낸 그런 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도 꽤 많은 좋은 찬스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을 이제 토트넘의 팀원들이 잘 못 살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번에 제가 이 표를 보여드렸죠. 이제 토트넘에서 가장 많이 슈팅을 한 선수가 지금 메디슨, 그리고 손흥민이다. 그리고 히샬리송, 클루셉스키 등의 선수들도 지금 뭔가 굉장히 많은 슈팅을 하고 있지만 뭔가 좀 골이 터지지 않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린 바 있는데, 토트넘은 슈팅을 가장 많이 한 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 기대값 자체가 지금 리그에서 9번째로 높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토트넘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확실한 골 찬스가 아닐 때에도 지속적으로 슈팅을 시도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난사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통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사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 자체를 이제 그대로 옮겼는데 still not natural,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상대방을 이제 공격하는 그 공격 지역, 프런트 서드 지역에서 우리가 최전방에서 보여주고 있는 많은 움직임들이 사실은 여전히 좀 자연스럽지 않고 흐르듯한 느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물론 그게 뭐 놀랍진 않다, 더더욱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고,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골이 터지고 있는 이유는 최전방에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손흥민 선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좀 기대면 안 되고 토트넘의 공격력 자체가 좋아져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 선수의 이 골 결정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더 향상되어야 한다. 이 토트넘 전체적으로 골 결정력이 좋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과연 공격적으로 더 흐르는 팀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뭐 관계가 좀 만들어지고 텔레파시가 통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은 뭔가 좀 공격적으로 창의적이어야 하는 그런 선수들이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일단 메디슨,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이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 그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지금 좀 못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히샬리송 그리고 클루셉스키 같은 선수들이 이제 언급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샬리송은 현재 슈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리고 클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슈팅을 안 하고 있다.
사실 이 전체 슈팅 숫자가 이제 10경기를 통합해 가지고 본 거다 보니까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잘 보이지 않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히샬리송이 최근에는 슈팅이 계속 막히고 있고 클루세프스키 같은 경우에 슈팅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난사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조금 더 확실한 자리에서 슈팅을 하려고 시도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점점 더 슈팅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이 클루셉스키를 근데 왜 안 빼는 거냐라고 이제 질문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이 기사에서 답을 했는데, 히샬리송, 클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열심히 뛰고 있고 압박을 열심히 하고 있다. 압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어쨌건 이 두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고, 이 볼이 없을 때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요구사항에 괜찮은 선수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제 클로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더 녹아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제대로 이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제 축구 지능에 대한 부분도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하튼 이 히샬리송의 패스들이 뭔가 좀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슈팅 같은 경우에도 계속 벗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토트넘이 이제 믿을 수 있는 공격수가 누가 있습니까? 사실 별로 없는데 존슨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도 이 브래넌 존슨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패스를 받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어가면서 이제 패스를 받습니다. 패스를 받아가지고 중간에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선수를 보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받아서 슈팅을 했지만 막혔죠. 굉장히 좀 아쉬운 장면 중에 하나였지만, 브래넌 존슨이 확실하게 이 토트넘의 혀를 뚫어주고 있다. 공격적으로 이 상대 페널티 안쪽까지 들어오는 작업을 이 클루셉스키가 잘 못했는데, 브래넌 존슨 같은 경우에는 좀 잘하고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그 골 장면에서도 사실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해줬죠. 헤딩 경합을 해가지고 메디슨한테 줬고, 메디슨이 끌고 있는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뛰어와가지고 메디슨의 스루 패스를 받았고, 이 패스를 손흥민 선수한테 연결하면서 그대로 이제 골로 만들어지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진 거고, 이 손흥민 선수의 원터치 마무리 완벽했지만 브래넌 존슨이 이 자리까지 뛰어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상 나오지 않았을 장면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자리에서 뛰고 있는 에메르송을 제가 약간 비판을 했을 텐데, 이 패스를 해줬을 당시에 사실 이 한 명이라도 이 사이에 뛰어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이 포켓 사이로 이제 뛰어 들어갔어야 했는데, 안 뛰어 들어가니까 브래넌 존슨이 직접 뛰어 들어가죠. 답답하면 자기가 뛰어버리는 그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 브래넌 존슨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왼쪽에서 뛰는 것, 존슨 같은 경우에는 150번 정도의 이제 출전을 했는데 그중에 23번 정도밖에 이 왼쪽에서 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 부분은 높은 점수를 줄 만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도 브래넌 존슨이 이제 기회를 잡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약간 슈팅 타이밍이 좀 늦어지기는 했고, 아무래도 우도기가 이제 오버랩을 하는 느낌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 타이밍에 이제 뭔가 슈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막혀버리고 말았죠. 이 장면 외에도 사실은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한 장면이 여기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39분 장면인데 브래넌 존슨이 이제 공을 잡았죠. 측면에서 공을 잡고 빠르게 손흥민 선수한테 주려고 했지만 이제 그 아스날의 수비진에 의해서 걷어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파이널 서드 지역, 이 공격 지역에서 사실은 브래넌 존슨이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례가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브래넌 존슨을 통해서 뭔가 조금 더 유려한 공격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브래넌 존슨을 사실은 윙으로 쓰고, 그리고 히샬리송을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의 어떤 백업으로 쓰는 게 맞지 않냐. 히샬리송이 임팩트 서브스티튜트, 그러니까 이 교체 멤버로서 뭔가 좀 영향을 주는 그런 선수로 쓰여지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히샬리송이 곧 있으면은 은돈벨레처럼 버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히샬리송의 유일한 강점이 뭐냐면은 헤딩입니다. 헤딩 외에는 히샬리송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점이 뭐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지금 한 선수가 가져가기 직전입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자, 이게 지금 토트넘 U21 경기인데, 자,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옵니다. 크로스가 올라오고 이 중간에서 버티고 있는 선수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알레호 벨리즈입니다. 그런데 점프력이 대단하고, 그리고 이 헤딩 슈팅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예전에 벨리즈를 지도했던 코치가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은 프리미어리그 안에서도 이 알레오 벨리즈만큼 헤딩을 잘하는 선수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번에 U21 리그에서 이 헤딩을 한 거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헤딩 슈팅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너무 높이 점프해가지고 땅을 찍고 들어갑니다. 진짜 이 내리찍는 헤딩, 이게 뭐 예전에 뭐 미로슬라브 클로제 같은 굉장히 헤딩을 잘하는 선수들이 보여주는 전매 특허, 이 방앗개비처럼 찍어내리는 이런 헤딩 슈팅인데, 이런 헤딩 슈팅은 아무나 하는 헤딩이 아니거든요.
그냥 타이밍만 좋게 맞춰 들어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피지컬도 필요하고 점프력도 요하는 굉장히 느낌 있는 그런 슈팅인데 그런 모습을 이제 알레오 벨리즈가 보여줬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은 알레오 벨리즈가 히샬리송의 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하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의 백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 점점 더 히샬리송의 시간은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공격의 유려함은 사실은 개인 선수가 뭐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전술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빌드업까지는 좀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빌드업까지는 적응을 한 것 같고 전방 압박하는 것도 굉장히 잘 이제 적응을 했죠. 그렇다면은 압박한 뒤에 공을 뺏은 다음에 공격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이제 버퍼링이 안 생기도록 굉장히 효율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사실은 이거를 습관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 부분이 사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이게 뭐 특별히 뭐 한 선수의 어떤 도입 혹은 뭐 영입 뭐 이런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선수 개개인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건 사실이고 그중에 손흥민 선수가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토트넘 선수들이 모두 적응한 토트넘의 모습은 어떨까?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격적으로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